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MBC 지키기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만큼 다급해진 것이죠. 민주당은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3명과 방통위원장 대행 1명 등 4명을 사실상 탄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무려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이나 진행했죠. 그랬는가 하면 오는 9일 다시 여당의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밝히겠다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박문진 이사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내정자들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정인으로 지금 신청해 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박문진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해온 민주당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정부 여당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박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일부터 이제 새로 임명된 이사진이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이사진의 활동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진 새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아마 위원장에는 지금 드루킹 특검이었죠. 허익범 변호사가 위원장에 내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면 그날 곧바로 안형준 현 MBC 사장 해임안을 상정한 뒤 새 사장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이 취임도 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안형준 MBC 사장 해임이 코앞에 닥쳤으니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임 이틀밖에 안 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죠.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박문진 신임 이사들을 청문회로 불러내서 정치 공세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서 6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과천 방통위 청사를 방문해서 박문진 이사 선임안, 그리고 KBS 이사 추천안 의결과 관련한 방통위의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장 검증을 말릴 수는 없지만 현재 회의록 공개 여부를 의결할 수 없는 1인 체제,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되고 지금 부위원장 1인밖에 상임위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인 체제로는 어떤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의결을 할 수 없는 만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마 최민희 위원장이나 김현 간사 등 이런 민주당에서 목소리 큰 의원들 내일 엄청나게 시끄럽게 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에는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MBC와 손잡고 지금까지 사실상 전횡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막상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MBC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여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터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참다 못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한 민주당에 대해서 희대의 총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정치적 분풀이에 다름 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방통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오히려 반격을 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앞서 오늘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직원들에게도 정치권이 아무리 눈앞의 위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위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는 미미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다. 아무리 밤이 깊어진다고 한들 반드시 새벽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잘 견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토록 MBC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난 7년간 MBC를 어떻게 활용했던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MBC는 좌파들의 최고의 선전선동 매체였습니다. MBC는 가짜뉴스와 왜곡의 진원지였고 좌파들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보통 언론사는 부장급 정도면 노조에서 탈퇴합니다. 그런데 MBC는
국장급까지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MBC는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에 속속된 임직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제1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조 원대의 체코로부터 원전 건설을 수주했을 때 MBC는 단신으로 처리했을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의 MBC에 대한 집착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1심 선고에 맞춰서 계획 중인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9월 6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정도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상됩니다.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문제죠. 그런데 아무리 약하게 선고한다고 해도 수백만 원의 벌금은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이 마지노선이죠. 100만 원이 넘으면 지금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받게 되고, 지난 대선 당시 국고 보조금으로 받았던 474억 원을 민주당이 국고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양쪽 모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죠.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이 대세입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1심이 선고된다면 법원 규정대로 선거법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633,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씩 이 633 원칙을 지킨다면 내년 4월이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끝이 납니다. 위정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심 공판은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1심 선고는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정도면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역시 이재명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법정 구속까지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위정교사 재판 역시 빠르면 내년 말이면 대법원 최종 심의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시작되는 대북 송금 재판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유명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살 길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든가 아니면 임기를 단축시키는 길뿐입니다. 이제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먼저냐의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연임되면 아마 곧바로 탄핵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느닷없이 만났죠. 느닷없이 만나서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1시간 10분 정도 번개회동을 했습니다. 아마 주제가 탄핵과 무관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 처리를 앞둔 두 사람이 만나서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민생 관련 주제가 있었으면 엄청나게 자랑을 했겠죠. 아마 예상해보건대 조국은 당장 시급한 과제인 조국혁신당의 당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내교섭단체는 지금 20석이 되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12석이죠. 그래서 8석을 채울 수는 없고 결국은 기준을 10석으로 낮춰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조국에게 확답을 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손잡아야 한다, 우리가 손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둔 조국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재명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면 조국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깃발을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들어달라,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조국은 이재명 전 대표와 용산발 다중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이란 게 별다른 내용이 있을 수 없죠. 야당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살 길을 공동으로 모색하자, 아마 그런 내용이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조국은 이재명을 만나고 난 이후 페이스북에 구동존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어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국은 또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는 말인 덕불고 필률인이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아마 이재명과 뭔가 주고받았다고 보여지는 대목들이며 탄핵 전국 조성이 아마 핵심 의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팔수 역할을 할 MBC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과 거의 동시에 민주당이 탄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박문진, 이사진 스님을 강행해버렸으니 민주당의 속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온갖 억지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은 이재명의 편이 아닙니다. MBC 사장은 예정대로 교체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교체할 때 걸렸던 시간은 13일이었습니다. 물론 안형준 현 사장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겠죠. 법정 소송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두세 달,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달 말이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는 절차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명분 없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추진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단죄는 다릅니다. 사법부의 시계는 차각차각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국은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대부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이재명 역시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 가을이 바로 그 위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부쩍 다급해진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